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2인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이 확정이 됐는데 먼저 법원의 판단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JMS의 그 2인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조은이라고 하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JMS 교주 정명석 씨 그의 어떤 그 성범죄 과정에서 여신도들을 뭐 유인을 하는 등 이 성폭력에 가담한 그런 혐의로 준유사 강간 혐의로 실제로 2심에서 징역 7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미수 명령 80시간, 네. 취업 제한 그 10년 이걸 갖다 선고 받았는데요. 이번에 2심 결과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준유사 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방조 등 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그 JMS 여성 그 민원국장 A 씨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또 다른 여성 간부 B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법원이 이 원심 판결을 확정을 하면서 원심 유죄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 능력 및 준유사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인자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성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 성폭력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세뇌까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네. 이 신앙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이 JMS의 미혼인 사람으로서 이 선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서 대부분 뭐 여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2인자 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신앙스타 중에서 정명석의 그 어떤 그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을 해서 그 정명석을 뭐 또 이제 재림 메시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뇌를 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 3, 4월 사이에 홍콩 국적의 여신도 이 메이플 씨라고 이제 그 이번에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에게 잠옷을 건네면서 여기서 주님을 지키고 잠을 자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교주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다. 즉 소위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거부를 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2인자는 정명석을 또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에도 앞장을 섰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교주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지금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가 상당히 그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신격화를 시키면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2인자의 일종의 어떤 그 역할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이 종교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좀 폐쇄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세뇌랄까요? 이런 아니면은 뭐 그 우두머리를 좀 신격화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일인지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반인들은 뭐 잘 이해하시기가 힘든데요. 사실 네. 이 2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1인자가 이제 뭐 천막 시절, 즉 초창기 때부터 이뤄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수해서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만 현재 상태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그런 활동 영역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JMS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가 온 거죠. 상당한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든 이걸 잘 이끌고 나가서 이제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인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완전한 세뇌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과 이 신을 완전히 동격화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를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 뭐 얘기하는 이 마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의
1단계에서부터 5단계를 전부 다 망라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안전의 욕구라든가 소속의 욕구라든가 존경의 욕구라든가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면의 심리를 보게 된다면 네. 크게 나눠서 두 개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써 다음 생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이 차별화, 네. 즉 천국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거부하게 된다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네. 그것은 이제 지옥이죠. 이 두 가지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세뇌를 받았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한 그런 피해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만약 여기서 본인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를 하게 되면 이미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거기에다 몸을 담그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쉽게 발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인자와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대법의 판단이 내려졌고요. 정명석에 대한 재판은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약간 지금 감형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형이 유지됐을 때 출소를 하면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받았죠. 네. 지금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이 정명석 씨 같은 경우는 금년에 79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네. 따지면은 1심 결과에 의하면 만기 출소가 101살이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6년이 감형이 돼 가지고 이제 징역 17년이 됐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 불복을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이제 계류 중인 그런 상황인데 상고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인자인 정조원 씨 같이 이번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게 된다면 96세가 되니까 4년이 빠진 이제 100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뭐 사실 이 추종자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신격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네, 왜 그러냐면 이 JMS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된 것은 이 교주의 어떤 그 성적인 그 일탈이라든가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측근들도 그 성범죄에 가담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와 권력과 활동 영역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포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속되고 신격화도 일정 기간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정명석에 대한 대법의 판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